여러분, 우리 속담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태국 정부의 어이없는 실정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힘들어하는 국민들 중 오늘은 한 태국 청년이 가난 속에서 가족을 위해 절박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어린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결국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숨어 지내면서 돈을 벌어 고향으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절망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힘겹게 살아가던 한 청년, 카셈차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겪은 절망과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셈차이라고 합니다. 태국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공기마저 맑고 고요했지만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벼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해가 뜨기 전부터 논으로 나가셨고 저희는 그렇게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은 비옥하지 않아 해마다 수확량이 적었습니다. 소작료를 내고 나면 우리 식구가 먹을 쌀도 빠듯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을 지탱하던 아버지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불덩이처럼 내리쬐고 있었죠. 아버지는 소를 몰고 논에서 일을 마친 후 무거운 등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둑이 워낙 미끄러워 발을 헛디뎠고 그만 4m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아버지는 논바닥에 엎드려 고통에 찬 신음만을 흘렸고 저희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셨습니다. 급히 동네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진단 결과는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요추 1번 압박 골절입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저희 가족의 가슴에 무거운 망치를 내리친 것 같았죠. 척추 압박 골절이란 척추뼈가 강한 충격으로 인해 압박을 받아 찌그러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추 1번, 즉 허리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가 손상된 경우 신경이 눌려 다리 마비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아버지는 극심한 통증으로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다리에도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의사는 신경 손상이 더 진행되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척추 유압술이라는 고난도의 수술이 필요했는데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한 총 비용은 약 60만 바트, 한화로 약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재활치료와 추가적인 약물 비용까지 고려하면 80만 바트, 즉 한화로 약 3천만 원에 달했죠. 이 금액은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저희 가족에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마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누워 움직이지 못한 채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날이 갈수록 더 막막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동생들이었습니다. 첫째 동생은 곧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고 둘째 동생은 이제 중학생이 되려는 시기였습니다. 학비와 생활비가 줄줄이 필요했죠. 하지만 저희 집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은 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동네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이미 다 빌린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있던 소와 닭도 팔았고 집에 남은 값나가는 물건은 전당포에 모두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와 동생들의 학비, 그리고 당장 내일 먹을 쌀까지 모든 부담이 제 어깨 위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한 마을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에 희미한 웃음을 띠며 말했죠. 카셈차이, 너 혹시 들어봤어? 한국에 가서 일하면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의 몇 배를 벌 수 있대.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당장이라도 무엇이든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만약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아버지의 치료비를 충당하고 동생들의 학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비자가 필요했지만 정식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마을에서 빚을 내고 집에 남은 물건까지 팔았지만 비자 준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마을 시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브로커로 비자 없이도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가져올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망설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브로커를 다시 찾아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에 가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해. 준비할 수 있겠어? 그가 요구한 금액은 3만 바트 약 100만 원. 저희 가족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리고 집에 있던 가재도구들까지 전당포에 맡겨 간신히 필요한 돈을 마련했어요. 출국 전날 밤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가서 꼭 돈을 벌어올게요. 그 돈으로 수술비도 마련하고 동생들 학비도 낼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슬픔, 그리고 저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저는 서울 변두리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인상은 기대와 달리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기숙사를 나서면 공장 안은 기계 소리로 가득했고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여 금형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페놀과 포르말데이드가 사용되었는데 마스크를 써도 그 독한 냄새는 쉽게 피할 수 없었죠. 하루는 기계를 돌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뜨거운 플라스틱이 튀어 제 손목에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공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업이 지연되면 공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부푼 손목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 고통을 반드시 견뎌내야 해. 월급은 한 달에 약 300만 원. 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어머니에게 240만 원을 송금하고 나면 제게 남는 돈은 고작 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티며 공장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낮에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공장장은 단속반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알리며 직원들에게 숨으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한국인 동료 철민과 함께 급하게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이 숨죽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발각될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기다리던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만약 그날 붙잡혔다면 아버지의 병원비도 동생들의 학비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단속반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 다시 단속반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날들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카셈차이, 내가 보내준 돈 덕분에 아버지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가 살아.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죠. 그러나 여전히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자재를 옮기느라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카셈차이, 혼자서 다 하려 하지 마. 우리 같이 하자. 그의 도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완쾌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전쟁과 같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항상 어둡고 추웠어요. 공장은 좁고 삭막한 공간이었고 기계의 굉음 속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손이 베이고 뜨거운 플라스틱에 화상을 입는 것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독한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코를 찌르는 그 냄새 때문에 종종 숨이 막히곤 했어요. 어느 날 작업 중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뜨거운 플라스틱 덩어리가 튀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팔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화상 연고를 바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저는 피로에 찌든 몸을 이끌고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하고 나면 제게 남는 돈은 고작 60만 원뿐이었지만 그 돈조차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공장에서는 언제 단속반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기계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장 출입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단속관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모두 멈춰. 신분증을 제시해 라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고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곳을 찾았고 재빨리 공장 구석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함께 숨어있던 동료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단속관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생각에 눈앞이 아득해졌죠. 하지만 다행히 그날은 단속관이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공장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게 유일한 위로가 된 것은 요리였습니다. 주말마다 공장에서 벗어나 한국인 동료 철민과 함께 외출을 나가곤 했습니다. 철민은 나를 맛집에 데려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잠시나마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어느 날 철민이 데려간 식당에서 우연히 주방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힘든 처지를 알게 된 후 주말마다 설거지와 채소 손질을 돕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조금씩 요리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이 농담처럼 말했죠. 카셈차이, 손이 참 빠르네. 요리사가 될 생각은 없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그 식당을 찾아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요리를 배우며 기쁨을 느꼈고 점차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드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그 시간만큼은 고된 공장 생활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요리를 정식으로 배울 수는 없었죠. 학원에 다닐 수도 자격증을 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유튜브를 켜고 한국의 유명 셰프인 백종원의 요리 영상을 보며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재료는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한정되었지만 작은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요리를 해보는 시간은 제게 유일한 탈출구였죠. 그러나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 태국과 한국 간의 외교 문제로 인해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에 연루되면서 정부는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기계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또다시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장장은 미리 알렸던 것처럼 빠르게 대피하라고 했지만 이미 단속반은 공장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카셈차이, 이번에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최대한 조용히 있어. 이번에도 피할 수 있기만을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단속관이 창고 안에 숨어있던 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지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고향으로 송금했던 돈, 공장에서 땀 흘리며 모은 돈, 주방에서 배운 작은 기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추방 절차를 밟으며 저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보낸 시간들, 주방에서 느꼈던 작은 성취,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 철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철민. 내 덕분에 여기서 버틸 수 있었어. 철민은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카셈차이, 수고 많았어. 고향에서 잘 지내길 바래. 그 말이 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야 했지만 그 안에서 배운 요리 기술과 경험들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거야. 한국에서의 힘든 1년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태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용기가 생긴 것이었죠. 비행기는 서서히 이륙했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태국에서 가족을 위해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태국으로 돌아와 한동안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저는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논으로 나가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갔죠. 매일 아침 일찍 논으로 나가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무거운 농기계를 돌리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온몸이 지쳤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배운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에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신선한 재료들을 꺼내 한국에서 배운 대로 양념을 만들고 불판 위에 갈비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처음 맛보는 한국 요리에 감탄했고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카셈차이, 너 정말 요리 잘하는구나. 식당을 열어도 되겠다.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어쩌면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원비로 쓰고 남은 약간의 돈을 종잣돈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써보렴. 그 돈으로 마을 인근 왕래가 잦은 거리에 작은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메뉴는 한국에서 배운 갈비, 김치볶음밥, 불고기 같은 요리들로 구성했습니다. 간판을 달고 카셈차이의 작은 한국집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발효된 김치와 매운 양념에 거부감을 느끼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몇몇 손님들이 찾아와 호기심에 음식을 맛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매출은 떨어졌고 식당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직원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식당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한국 음식과 태국 음식을 결합한 퓨전 요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익숙한 맛을 접목하면 더 많은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는 제 머릿속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요리들을 태국의 재료와 향신료로 재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갈비에 태국의 매콤한 소스를 가미해 갈비 팟타이를 만들고 김치볶음밥을 태국의 그린커리와 결합해 김치 그린커리볶음밥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자신작인 불고기 또명쌀국수도 개발했죠. 이 요리는 불고기의 달콤함과 또명국수의 매콤한 국물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메뉴였습니다. 새로운 메뉴들이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퓨전 요리를 맛보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고 특히 불고기 또명쌀국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출이 급증하면서 저는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시내로 진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식당을 넘어서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내 중심가에 새로운 가게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내의 상가 임대료는 훨씬 높았지만 저는 가족과 상의 끝에 다시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가게를 확장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모였고 어머니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엔 더 크게 도전해봐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게는 이전보다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몄습니다. 한국식 소품들과 장식들로 가게를 채워 한국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메뉴도 더욱 다양하게 준비해 기존의 퓨전 요리 외에도 전통 한국 요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저는 설렘과 긴장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가족과 함께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모든 노력이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당이 번창하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버지의 허리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회복 중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이제 다시 논에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를 위해 논 한마지기와 새 트랙터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논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죠. 아버지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직접 논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태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며 한국 관광객들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저희 가게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죠. 한때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된 고객이었지만 이제는 태국 내국인과 소수의 한국 교민들이 가게를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국인 손님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음식을 접할 기회를 주면서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사진들과 한국 명소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해 손님들이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게 한편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작은 교육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도 도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통해 한국으로 취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죠. 이 공간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한국과 태국을 잇는 작은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잠시 어려워지며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겼지만 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 때마다 주방에 서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그 경험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동안 힘든 순간마다 버텨온 이유는 가족과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내국인 손님들과 한국에서의 추억을 공유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한편에 마련한 작은 교육 공간은 한국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으로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카셈차이 선생님 덕분에 한국으로 갈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고된 시절을 견뎌냈던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이죠. 저는 꿈꿉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과 태국이 가까워지고 그때 한국에서 만났던 주방장과 동료 철민을 이곳 태국으로 초대해 제가 이룬 이 작은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과 다시 만나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고생했던 날들을 추억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야. 한국과 태국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꿈을 계속 키워나갈 거야. 저는 가게 한편에 서서 타닥거리는 불판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오늘도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태국을 잇는 가교로서 두 나라의 문화를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